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3.8 AWD 차량인데요. 작년 대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 시세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네시스 EQ900 3.8 AWD 차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시세를 보면 저렴한 금액대들은 1699만원부터 1999만원, 2000만원 초반대 이런 형식으로 금액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대에는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다는 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좀 많은 차량들은 구매하시고 나서 고장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사고 기준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량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상관없이 좀 저렴한 차량을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차플랜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차량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26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과 프레스티 등급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럭셔리 등급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뷰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센서, 차량 간격 유지 이런 것도 다 옵션이 빠지기 때문에 좀 옵션 자체가 좀 떨어지는 차량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옵션이 있는 차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에는 럭셔리 등급도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량을 보시면 거의 3천 중반대에서 거의 4천만 원대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프리미엄과 프레스티를 보셔도 금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굳이 럭셔리를 보실 필요성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럭셔리와 프레스 등급으로 차량을 보면 다시 20대 정도로 좀 추려지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여드리면 2,800만원에 96,000km, 그리고 2,840에 84,000km 두 가지 비교하면 같은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인데요. 연식은 위에 차량이 조금 더 좋고 밑에 차량이 연식은 떨어지지만 주행거리가 살짝 짧아진다는 점, 이런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 럭셔리 보실 때는 뒷좌석에 추가 옵션을 넣었는지 그런 부분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에 차량부터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95,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는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3번에 640 정도, 3번에 나눠져서 640만원 정도 보험 처리하신 이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 사고 이력에 교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아마 3번에 앞뒤 쪽으로 범버나 라이트 이런 부분 좀 수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한번 봐드리면 옵션 자체가 워낙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이런 거는 다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도 다 기본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 또 확인해드리면 차선 이탈 방지와 후측방 센서, 파워 트렁크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라운드뷰라든지 헤드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전방 감지기와 메모리 시트 같은 것도 다 기본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 럭셔리 보실 때 뒷좌석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 후속 모니터가 있는지, 뒤에 VIP 시트가 들어가는지, 썬루프 이런 것만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로 나와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10만 킬로 미만대에 17년 모델, 95,000km, 2,800만원대. 작년 대비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큰 사고도 없고 작년으로 따지면 거의 이 정도 급이면 거의 4천만원 정도까지는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요즘 중고차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부 상태나 이런 것도 워낙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좀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 금액 대비했을 때 보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지금 2,840, 40만원 정도 차이인데요. 연식은 떨어지는데 어차피 위에 차량도 신차 보증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엔진 부분이나 이런 거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차를 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동일한 검정색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83,000km에 이 차량은 렌트력은 있네요. 그리고 휀다나 단순 교체는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연식 대비했을 때 골격 사고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부 상태 보면 실린더 헤드 게스켓 부분에 미세 뉴가 찍혀 있긴 하네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오일 유수 있는 차량들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로 말씀드리면 중고차에서 한 달에 2,000km 보증을 해줄 때 이런 미세 뉴가 찍혀 있으면 구매하시고 나서 오일 유수 부분 때문에 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중고차에서 오일 유수나 이런 부분은 아예 AS 자체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성능 보험으로 해서 이 보증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 뉴 있는 차량은 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좀 빼도록 하고요. 다음 차량은 3190에 99,000km 16년 9월 모델의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금액은 위의 차보다 390 정도 올라왔는데 주행거리가 더 좋아지지도 않고 연식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아마 추가 옵션 때문에 금액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면 저는 3190, 차라리 이 차를 구매하실 바에는 저는 3270 밑에 차량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운데 차량은 색상도 안 좋아지고 주행거리도 뭐 많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에 3190보다는 3270에 68,000km 주행거리 많이 짧아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프레스 등급 신차가가 1억이 넘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까지 해서 완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추가 옵션으로 넣으실 게 거의 썬루프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EQ900을 꼭 썬루프를 찾는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주행거리 더 짧아지고 금액 차이가 80만원 정도 차이면 거의 완풀 모델의 등급이 제일 높은 프레스티지 이 차량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보면 색상은 보는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보면 68,000km에 렌트 이력 없고 사고 교체는 뭐 트렁크 단순 교체는 있긴 하네요. 그래도 골격 사고나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뒤에 범퍼하고 아마 뒤에 트렁크 이 부분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전혀 차에 대해서는 뭐 사고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에 뭐 다른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옵션이 완전 풀옵션 모델이라 아까 설명해 드렸던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뭐 운전석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4인승 모델의 이제 VIP 시트, 뒷좌석 전동 시트와 뒤에 후속 모니터까지 완전 풀옵션 모델의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갈려지는 게 5인승을 찾으시면 좀 맞진 않지만 4인승도 괜찮다 하시면 가격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 상당히 짧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옵션들도 차량 간격 유지라든지 뭐 어라운드 뷰, 뒷좌석까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다 들어가고요. 헤드 디스플레이어, 차선 이탈 방지, 후추방 센서 옵션 자체가 완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보셨던 차량 중에서는 저렴한 금액대에서는 가장 옵션이 좋고 주행거리 짧은 차 중에 내용이 상당히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뒷좌석도 메모리 시트까지 해서 정말 옵션이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을 또 계속 봐드리면 3280에 83,000km 등급이 프리미엄 럭셔리인데요. 연식은 좋아지긴 하는데 주행거리 높아지고 같은 색상에 옵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냥 위에 68,000에 프레스 등급 이 차량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매물은 3280 금액 10만원 정도 차이에 주행거리는 높아져서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같은 프레스티지 등급에 이 차량은 5인승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만 봐드릴게요. 색상은 동일한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보면 94,000km에 렌트력이 있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교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뒷좌석만 확인해드리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이 5인승 모델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레스 등급 자체가 뒷좌석에 전동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 뒤에 후속 모니터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썬루프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썬루프는 안 들어가신 것 같고 지금 위에 차량하고 비교하면 솔직히 주행거리는 좀 많아져서 4인승만 상관없으시면 차라리 위에 차량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매물을 계속 보면 3330에 81,000km 등급은 프레스 등급. 근데 색상 때문에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왜냐면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색상이 보통 검정색이 값어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껏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색상을 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만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 내용 보면 8만 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네요. 세부 상태에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부 옵션 봐드리면 내부는 동일한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없고 뒷좌석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5인승 모델로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썬루프는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프레스티 등급의 5인승 모델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매물을 계속 봐드리면 지금 3340에 86,000km 등급이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연식은 17년 8월 18년 모델로 나온 차량이고요. 솔직히 연식만 아니면 아까 68,000km 4인승만 괜찮으시면 이 매물이 가장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식하고 인승 때문에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보면 86,000km에 렌트력 있고 사고 교체는 휀다 문자 뒤에 트렁크 이런 단순 교체는 있긴 하네요. 이게 연식이 거의 신차급이면 이런 것도 좀 뺐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연식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사고 이력 때문에 데미지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일류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보험 이력은 없는 차량이네요. 내부 옵션 보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의 옵션은 다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뒷좌석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뒷좌석에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다는 점, 후속 모니터나 이런 거는 빠졌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뒷좌석 메모리 시트, 하여튼 옵션 차이가 프레스티 등급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왜냐면 신차 금액이 기본 9,300과 추가 옵션 넣어가지고 1억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 등급은 기본 1억 1,000만 원대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옵션 차이가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매물을 계속 보면 지금 3,570에 금액이 한 230 정도 올라오고 주행거리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식은 지금 떨어지거든요. 같은 프리미엄 럭셔리인데 이 차량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확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등급이 좋아서 옵션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권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690에 85,000km 이 차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차량을 지금 연식 때문에 산다 그러면 차라리 위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차량보다는 차라리 밑에 차량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보는 것처럼 프레스티 등급 지금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죠. 주행거리도 차이가 없고 차라리 이 차 같은 경우는 연식도 18년 6월 이 차량은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프레스티 등급에서 위의 차량들보다 연식 좀 짧고 좀 금액을 더 올리실 때는 이런 차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이런 차 같은 경우도 8년 10월 신차 보증이 5년에 12만이기 때문에 지금 월로 따져도 보증 기간이 얼만큼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의 차량은 올해 6월까지 밑에 차량은 올해 10월까지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았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네요. 그럼 위의 차량부터 한번 봐드리면 3,699만원에 86,000km 프레스 등급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보면 85,000km에 렌트력은 있고 사고 교체는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오일류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특별한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마찬가지로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이 시트만 보면 되는데 4인승 모델로 나온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옵션은 다 동일하고 워낙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상태는 관리는 꽤 잘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워낙 고가 차량들은 뭐 시트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를 잘 하시고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내부 상태나 이런 거는 좀 깔끔한 편인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설명드리면 올해 6월까지 보증 남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 85,000km 12만 km까지 해서 올해 6월까지 보증 서비스는 남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량은 3,749만원에 83,000km 주행거리 3,000km 정도 줄어들고 신차 보증이 한 4개월 정도 더 남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보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내용 봐드리면 82,000km에 렌트력 있고 이 차량은 휀다 본네트 단순 교체에 있긴 하네요. 근데 골격까지 닿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신차 보증 받을 때도 지금 본네트하고 휀다 때문에 뭐 AS가 안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만큼 골격 사고가 없어서 엔진 쪽으로 데미지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뭐 사고 이력은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건 개인 생각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상태 오일류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뭐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봐드리면 뭐 옵션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트나 이런 상태 깔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뒷좌석 보시면 이 차량은 이제 5인승 모델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VIP 시트라든지
뒤에 후속 모니터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썬루프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넣으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솔직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신차 보증은 다 남아있고, 근데 이 차량은 앞에 본네트하고 휀다가 교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썬루프가 추가가 들어갔다는 점, 이런 부분 잘 비교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차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상태들은 다 좋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보실 만한 차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3,759만원에 76,000km. 이 차량은 지금 18년 1월 모델인데요. 지금이 1월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신차 보증이 끝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주행거리는 위에 차량들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솔직히 신차 보증이 끝났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위에 차량 봤는데 정 마음에 안 드신다, 비교 차원으로 보실 때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물을 보면 3,770에 색상은 은색이고 25,000km,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으네요. 보증기간은 다음 달까지라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은데, 등급은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떨어지고 색상이 안 좋아지는데도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은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25,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는 문짝하나 단순 교체 있긴 하네요.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고요. 오일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양 휀다 조정, 조석 뒷도어, 실링 손상, 이런 부분이 있긴 하네요. 엔진 쪽으로 먹고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력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봐드리면 뒷좌석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후속 모니터나 VIP 시트가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단지 그냥 주행거리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색상도 은색이고 옵션이 빠져가지고 이거는 취향껏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매물들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식 떨어지고 주행거리가 많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차량은 지금 주행거리 62,000km, 좀 짧아지긴 하는데 색상이 갈색, 정말 이런 색상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차라리 금액 더 올려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위에 프레스티지에 신차 보증 남은 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가 없는 차량들만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보실 필요성들은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천만원대 넘는 차량들도 색상이 파란색, 많이 찾지도 않으시고 등급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지금 색상 부분하고 가격이 높아진 걸 감안했을 때는 차라리 위에서 신차 보증 남아있고 이런 차량들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EQ900 3.8 AWD 차량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보신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보시는 화면에 차량 번호로 해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사고 내용부터 보험 이력 조회, 그리고 내부 옵션 궁금하신 점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EQ900 5.0 AWD 차량과 5.0 리무진 모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